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항상 두 분을 옆에 두고 제가 시장에 대해서 분석하려고 하면 너무나 네. 약간 소심해지고 그래요. 개인 의견이니까요. 네, 네. 그죠? 그냥 저희도 개인 전부 다 개인 의견이니까. 의견입니다. 네. 네. 오늘 자신감을- 저희가 네. 대신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제 의견이 아닌 두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 마감 직전까지 이걸 살까 팔까 고민하는 LG화학 확인해 볼게요. 오늘장 상승세가 좀 나타나주고 있어요. 제니 옐런 방문과 함께 배터리 공급망의 재편 힘을 좀 더 받을 수 있을까? 뭐 그런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던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연결되어도 되는 이슈인지 두 분에게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 의견이 나뉘어졌어요. 일단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김민수 대표님은 왜 X를 주셨을까요? 네, LG화학 얘기입니다. 뭐 지금 LG화학과 관련돼서 LG 사이언스 파크 가서 구경 잘하셨다. 이걸 가지고 LG화학과 연결될 수 있는 고리는 약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옐런 재무장관이 일단 관심이 가장 큰 거는 공급망 관련된 쪽입니다. 미국이 가장 관심이 큰 거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 그리고 또 한국에 대한 2차 전지, 그거 관련돼서 중심적인 회사 LG화학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그와 함께 그러면 우리 동맹 우호 국가, 동맹 쪽에 한번 공급망 편입에 들어오지 않을래? 라고 타진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LG화학을 바라보는 어떤 2차 전지의 확장성과 바라볼 때는 LG화학은 어떻게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갖고 있는 약간 모회사 느낌이다 보니까 영향은 있는데 그거 말고 LG화학을 바라볼 때는 지금 가장 고민을 해야 될 게 석유화학 업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쪽에 대한 업황이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이냐라는 부분들로 어디까지는 지금 어디까지나 석유화학이 주된 실적을 나타내는 종목이고 거기서 나오고 있는 변화가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아무리 LG에너지솔루션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그냥 LG에너지솔루션을 봐야죠. LG화학을 보는 게 아니겠죠. 게다가 또 LG화학을 볼 때 들어가고 있는 또 내재화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쪽에 대해서 부각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개발하거나 이제 투자를 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 보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럼 당장은 석유화학 업황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단순하게 유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원가가 떨어져서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것이냐? 아닙니다. 잘못하게 되면 경기가 위축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또 다른 Q의 위축이 하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반대로 중국이 경기 부양을 강하게 일으켜서 Q의 성장을 좀 맞춰줄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숙제인데 확인하고 보자라는 입장 쪽에서 아직은 LG화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기보다는 차라리 그러면 핵심 섹터 2차 전지를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LG화학에 대해서보다는 차라리 2차 전지 쪽, LG엔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깐부는 X를 말하셨는데 네네. 사용과 차장님은 옵니다. 네. 글쎄요. 일단은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단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김민수 대표님과 좀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일단 배터리 쪽이 좋은 거는 맞습니다. 특히나 소재단에서 양극재 업체들이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미국이 좀 그 배터리 쪽으로 중장기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을 때에는 지금은 비록 매출 비중은 작지만 향후에는 지금 현재 부진한 본업보다도 배터리 소재라던가 이런 첨단 소재 쪽에 대해서 매출 비중이 점점 늘어날 것은 좀 자명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아직 시장이 어떤 펀더멘털 자체가 크게 변화한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수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동반이 되지 않다 보니까 고점 대비해서도 조금 시장이 밀리고 있고 약간은 기술적인 상승 구간에 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대체적으로 외국인 매수 기조가 있기는 하나 지금 121선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기술적인 또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한 매수보다는 한 50에서 51만 원 부근에 분할 매수 관점 이후에 조금은 길게 보는 시각으로 첨단 소재의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로 봤을 때는 김민수 대표님 의견 동의한다. 네, 하지만 맞아요. 장기로는 오라고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바텍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시장에선 아쉬운데요.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는 희망을 봤다고 하네요. 두 분은 바텍의 전망에 희망이 보입니까? 아쉽습니까? 의견 주시죠. 여기는 5로 일치가 됐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유럽하고 북미에서 희망을 보셨습니까?
가봐야 보죠. 네, 가고 싶습니다. 아니 뭐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예측은 또 회사의 내용이죠. 일단은요. 네. 네. 근데 일단 지금 전망을 보게 되면 지금 임플란트 시장 이번 또 수출 데이터까지 나왔을 때 보면 상당히 양호합니다. 성장세 계속 보여줬는데 하나 단점이 일단 이게 일시적인 거냐. 이제 중국에 대한 봉쇄 영향 때문에 약간 꺾였던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다시 확보가 될 것이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늦게 개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적어도 하반기 한 3분기는 지나면서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간헐적인 봉쇄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이제 장비를 들어가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지금 당장 뭐 없어서는 없지는 않기 때문에 교체 수요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변화 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신제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를 열심히 팔려고 하는데 회사 기계 이름도 멋있습니다. 그린엑스. 네. 그린엑스요? 예. 근데 치과 기기에 아무리 멋진 이름 붙여도 네. 보기만 하면 아픕니다. 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디지털 엑스레이나 솔루션 쪽에서 강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위축된 쪽 말고 북미나 유럽 쪽에 강화를 시키면서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바텍은 지금까지 쭉 지켜본 결과 점유율도 한 30%대로 덴탈 쪽에서는 거의 강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생각보다 잘 못 갑니다. 항상 저평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까라고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적정한 가격대 올라오게 되면 또 정리하고 봐야 될 운명이 아닌가. 어떤 차라리 좀 더 가벼운 레이가 더 또 어떤 실적 변화와 함께 더 빠르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네.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도 좀 묵직한 거 말고 좀 짧고 강하고 뭐 한방 비슷한 이런 종목들을 더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바텍 의견 주셨지만 조금 더 가벼운 뭐 대안주가 될 수 있는 레이 이야기까지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크래프톤이에요. 크래프톤의 주가가 최근에 좀 올라주고 있긴 한데 여전히 뭐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죠. 두 분은 크래프톤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의견 주시죠. 네. 아니 이게 또 하필 블랙핑크랑 엮여가지고 그쵸? 인게임 콘서트 더 버추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게요. 있는데 네. 오늘 오르는 게 정말 그거에 대한 기대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동안 좀 많이 소외돼서 오늘 올라주는 걸까요? 글쎄요. 일단은 최근에 좀 올라오는 거 보면은 고평가라고 해서 밸류를 많이 받았던 퍼가 높았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붙어서 올라오는 거냐 아니면 그냥 올라오는 거냐는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블랙핑크 효과도 좀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오랜만에 조금 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게임까지도 좀 전이가 되고 있는 모습들은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일단은 그 인기 아이템 같은 것들도 같이 좀 출시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약간의 효과는 있겠으나 일단 본업 자체에서 잘 되는 모습들이 나와야 될 텐데 1분기에는 전반적으로 게임 산업이 다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크래프톤이나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는 좀 선방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다시 한번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을 딛고 다시 성장주가 고 PER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먼저 만들어지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게임주들의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우상향할 거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많은 자금력들을 바탕으로 해나갈 것들이 많다라는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는 지금부터는 그래도 크래프톤이라는 게임사에 대해서는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의 반대 의견도 궁금하네요. 지금 말씀드렸던 게 이 블랙핑크의 효과로 X를 드린 거고요. 네, 그게 너무 그것 때문만은 아닐 거다. 그렇죠. 미세적으로 본 거죠. 블랙핑크의 3D 아바타로 게임 중에 인게임 콘서트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뭐 그냥 직접 보죠. 예, 그래서 뭐 거기서 뭐 입고 있었던 의상들도 판매해서 기대감은 높은데 진정한 불핑의 팬이라면 네, 그런 거 말고 직접적으로 콘서트 할 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관성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크래프톤은 일단 지금부터는 기존에 갖고 있던 게임 말고 가장 기대하는 게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이 게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니아층과 그리고 그를 통해서 IP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의 앞으로의 콘솔과 PC 온라인 게임에서의 장을 보여주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정도 전까지는 아직 모멘텀이 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 전까지는 거의 하향 횡보가
큰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출렁이는 정도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확인되면서 기대감이 나오면서가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3분기도 이 정도 흐름들 보이되 3분기 끝에서 좀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쪽에 기대감으로 바라보고 있는 정도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래프톤에 대한 의견보다는 지금 이 블랙핑크 효과 요것만 봤을 때 X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두 분의 OX를 정리해봤고요.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좀 환율 때문에 시장의 상승폭이 줄어든 것 같은데 이때 무언가를 산다면 뭘 사볼까요? 두 분의 의견 주시죠. 키워드는요. 명심할 주식이고요. 그리고 How tall are you? 너 얼마나 키 크냐고요? 얼마나 키 크냐고 물어보니까 네. 많이 커. 나 키다리야. 기다리. 그렇구나. 네. 제가 이거 영어 몰랐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명심할 주식은 뭔가 명으로 시작할 주식일 것 같아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목은요? 네, 명신산업, 키다리 스튜디오. 네. 둘이 정말 이제 닮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전이 되고 있어요, 저한테. 네. 키다리 스튜디오를 봐야 되는 이유 무엇인가요? 글쎄요. 일단 오늘 거래량과 장대 양봉 굉장히 멋진 콜라보가 좀 이루어지면서 네. 61선을 완벽하게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게 기관이라던가 외국인들의 수급이 동반되었는지는 2시 반까지 제가 확인했을 때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장 끝나고 나서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키다리 스튜디오, 이 웹툰 바탕으로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사업들을요. 근데 웹툰이 일단 1분기, 2분기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살짝 나타나고는 있어요.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0에서 50% 고성장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또 웹툰입니다. 그래서 웹툰이라던가 웹소설, 플랫폼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플랫폼의 힘이 중요한 게 지금은 플랫폼들이 약간 평가 절하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장주들이 타격을 받는 금리 인상기다 보니까 그런데 플랫폼의 힘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자들을 플랫폼 안에다 가둬놓고 얼마나 반복적으로 결제를 하게 만드느냐. 월 정기 결제, 구독 이런 시스템을 만드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웹툰 쪽은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편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편 결제할 때 거부감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높게 올라가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들이 일단은 웹툰에게 좀 우호적인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21년 말에 보면은 키다리 ENT를 흡수 합병을 했어요. 그쪽이 지금 콘텐츠 영상 제작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웹툰이라던가 웹소설에다가 기능 자체를 내재화를 시켜서 더욱더 몰입감 있는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가고 있고요. 최대 주주인 다우데이터가 지분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전일에 또 장마감 후에 공시한 거 보면은 지분율이 지금 44.8%까지 늘어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주요 주주 포함해서 전체 물량의 58%가 잠겨 있어요. 그럼 유통 물량 자체가 많이 없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탄력이 조금 세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거래량이 5월 말 거래량을 돌파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면서 시세 탄력이 붙는지 제가 전에는 이제 웹툰이라던가 미디어 쪽 관련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종목이 대원 미디어나 애니플러스 이런 쪽들은 먼저 미리 선제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웹툰으로까지 고PR의 움직임들이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지금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글쎄요, 일단은 너무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조금 우리가 이제 눌림목을 공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61선을 빵 뚫었는데 한 8,700원 부근까지 만약에 하락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까지 좀 분할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121선의 저항대는 좀 강력할 것 같아요. 수급이 붙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한 11,000원 중반대 정도에서는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를 오늘의 마감을 산다 종목으로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김미수 대표님의 종목 명신산업입니다. 명신산업의 주가가 정말 많이 떨어졌었어요. 네, 회복을 기대하는데 약간 공격적으로 네. 내일의 이슈와 함께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나 한쪽에서 내일 실적 발표가 테슬라가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안 좋을 겁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안 좋을 걸로 보여지는데 보다 보니까 이번 6월 달에 판매는 사상 최대로 얘기를 나오네요. 중국 쪽에서 잘 팔았을 거다. 그래서 즉 봉쇄 기간 동안에 위축됐지만 6월 달 한 달간에 잘 판 게 나오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일시적으로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거였다. 하반기 괜찮겠다라고 해석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되면 테슬라 관련주 쪽으로 오늘 원래 센트럴 모텍을 하려고 했는데
센트럴 모텍은 좀 올랐습니다. 네. 그 정도 올라와서 약간 어떤 내일 좋은 이슈가 나오게 되면 가사가 멈출 것 같고, 근데 반대로 지금 명신산업은 좀 더 움직일 자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 쪽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센트럴 모텍은 알루미늄 관련된 컨트롤 암 쪽이다 보니까 맞아요. 네, 아세요? 경량화 관련된 거잖아요. 이제 경제 앵커 분께서 이제 네, 다양한 지식을 갖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부분들, 이쪽도 마찬가지로 명신산업은 핫스탬핑 공법이라고 하다 보니까 안에가 뻥 뚫렸지만 강도는 똑같다라는 쪽에서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상당히 높은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마찬가지로 두 회사 모두 다 현대기아차와 테슬라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친환경차에 가장 적합하게 적응한 종목, 두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실적은 하반기가 좀 더 개선이 기대된다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한 75% 들어서 990억까지 전망하는데 이 부분은 좀 체크는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과거에는 어떤 특수한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오히려 좀 고평가가 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안에 코스피 200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네. 코스피 200으로 들어오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어서 와. 공매도가 이제 시작이 되죠. 공매도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고생을 많이 받은 이 고통이 네. 실적으로 인해서 치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오히려 숏 커버링이 나올 수 있는 시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변화를 봤을 때는 지금 거의 저점을 안 깨고 이제 지금 저점대에서 움직이는 패턴을 봤을 때는 아마 한 17,500원대 정도쯤에서는 접근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1차로 저항이 한 25,500원대 정도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은 16,000원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명신산업 목표 주가는 25,500원,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키다리 스튜디오, 사다리 스튜디오 아니고요. 키다리 스튜디오랑요. 명신산업 두 가지 종목 알아봤어요. 김민수 대표님, 네. 오늘 외국인이 또 사고 팔았던 종목도 한번 지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환율 때문일까요? 오늘 외국인은 좀 어땠어요, 동향이? 외국인은 지금 현재로 한 290억 매도로 나오는데 그냥 관망이네요. 이 정도면요. 예,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도 않고 환율도 환율이겠지만 지금 보면은 전략이 시장 반등하는데 선물은 계속 매도했습니다. 찝찝하네요. 네, 그런 쪽에서 일단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매수한 종목 쪽으로 꼽히는데 5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삼성전자보다는 반도체 업황들과 관련된 쪽에서 좀 더 밀접한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아마 업황과 관련된 쪽의 하반기의 자신감보다는 우려 때문에 많이 하락했던 부분들 쪽에서 매수자가 좀 들어오는 부분들 보니까 연기금도 매수가 같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주축이 되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오늘은 어제의 하락을 또 뒤로 하고 바로 또 반등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은데 애플의 이제 긴축 관련된 얘기, 긴축이 뭐 아주 타이트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내용을 보다 보니까. 예, 그런 쪽에서 이번 또 실적을 다음 주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도 그렇게 크게 애플인데 라고 하는 입장 쪽에서 아마 박스권 하단부를 지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관의 또 매수 매도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장 무엇을 위주로 좀 사고 팔았을까요? 네, 일단은 좀 가집계 상황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네. 기관 쪽에서는 지금 하나금융지주, 은행주 좀 산 것 같고요. 그 밑으로 이제 우리종금이나 이런 쪽들 미래에셋증권, 금융주들이 좀 눈에 띄어요. 그리고 한국토지신탁, 삼익악기도 조금 오늘 많이 담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조금 약간 투기적인 자금들에 의해서 이런 위험 선호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가상화폐 관련주죠. 우리기술투자 한 16만 정도를 2시 반까지 사면서 끌어올린 것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매도한 종목 보게 되면 이제 리치 관련주, SK 리치를 좀 많이 매도했어요. 51만 주 이상 매도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밑으로는 KT,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들이 주요하게 매도가 잡히면서 아직까지 샀던 거에 비해서 많은 양은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제가 우려했던 대로 연속성이 끊기면서 일단은 다시 한번 순환매가 화학이라던가 의약품 그리고 운수창고, 통신 이런 비주류 업종으로 다시 한번 또 돌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류 업종인 전기전자에 대해서는 그리고 운송장비 어제 샀었는데 오늘 또 양매도 나오고 있고요. 이만큼 아직 펀더멘털이 완벽하게 돌아선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여전히 투기적인 자금들이 섹터별로 순환매를 시키는 그런 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한번 삼성전자에 대해서 김민수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서 막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 또 외국인이 매수하는 듯하면서 6만 원 위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보니까 뭐 3분기 랜드 가격도 최대 13% 하락할 것이다. 반도체 업황 빨간불. 이런 기사 나왔어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건지요? 네, 지난번에도 여쭤봤던 것 같긴 한데. 매번 여쭤보시죠. 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요 정도까지 오게 되면 지금 딱 중기적인 저항권입니다. 한 62,000원대, 61,000원대 여기가 저항이다 보니까 거기서 고민하고 있는 패턴을 한 3일째 보여주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어떤 전망보다는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분위기가 아직 못 나오고 있죠. 그게 외국인 수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레벨업해서 한 65,000원대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이 삼성전자를 뭐 짧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흔들림이, 그러니까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서 약간 밀렸다가 다시 변화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조금 지금 현재는 중기적인 저항권이다라는 부분들 염두하시면서 혹시나 저점에서 사셔서 지금 그래도 수익인데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또 흐름들을 맞춰서 대응하는 거는 좋지 않나 싶은데 뭐 삼성전자를 어떻게 그렇게 매매하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저항 돌파하는 과정들을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삼천당 제약이 궁금하다고 또 시청자분께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오늘까지 4거래 연속 상승에 오늘 좀 장대 양봉 거래량도 터졌습니다. 새롭게 나온 이슈보다는 뭐 경구용 인슐린이 경쟁사 대비 효능을 입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연내 글로벌 인상을 신청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보니까 외국인이 좀 수급이 받쳐주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은 수급 동향이 굉장히 좋아요. 외국인들이 거의 빠지지 않고 계속 사고 있는 가운데 기관 쪽에서는 투신이라던가 연기금, 금융투자, 보험 이런 쪽들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소식 자체는 굉장히 좀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연내 글로벌 임상이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이지만 인슐린이 지금까지는 이제 주사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들에서 아무래도 주사를 조금 두려워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편의성을 높이는 어떤 제형의 변화가 있을 때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글로벌 임상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기대감들로 선반영해서 올라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을 거예요. 이런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추세가 만약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한 45,000원대 정도까지는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계속적인 상승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술적인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라라님은요, 대표님 어제 말씀하신 55일선 터치하셨나요? 나스닥이 대표님 말씀하신 만큼 오르지 않았나요? 이렇게 해주는데 이게 무슨 55일선일지 궁금해요. 나스닥인가요? 네, 나스닥 얘기 같고요. 네. 앞서 삼성전자 얘기는 그 중기 저항이 55일선 정도가 저항이 막혀 있다. 안쪽에 대한 내용이고 어제 뭐 다른 프로그램 같습니다. 네, 다른 죄송해요. 프로그램에서. 왜 여기서 이거 물어봤어요? 근데 어제 하면서 솔직히 정확히 맞췄어요. 오늘 변곡점에서 나스닥 한 3% 올라가게 되면 추세가 반전이 나온다. 네. 이 얘기였는데 거기서 중심이 되는 게 55일선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 이게 이제 어제 또 야간에 했던 뭐 프로그램의 내용이었는데 네. 매경에서 해야죠. 매경에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은 괜찮은데 한국은 여전히 좀 취약하다. 안쪽이고요. 앞서 또 추가로 말씀드리게 되면 3,000원당 제약 말씀하셨죠. 이게 경구용 인슐린 관련된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해서 이 혈당을 치료제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케어젠입니다. 케어젠도 오늘 주가 탄력들이 상당히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보시라. 왜냐면 매경이니까. 매경이니까.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어떤 방송사인지 알아냈어요. 이거 정말 이거 선 지켜주세요. 매경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그럼 마지막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63%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래 동시효과 구간에서 다시 1% 상승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200 지수가 0.67%, 지금 원달러 환율은 1,313원대까지 조금 거기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마감 동시효과 함께했습니다.